안녕하세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20년 넘게 일했고 지금은 서울시민대학에서 유머와 위트 있는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현성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대면과 가상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재밌는 건 이런 시대일수록 말하기보다 글쓰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글을 쓰고 싶어하고 또 써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야 합니다. 왜 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서 유머와 위트 있는 글이 왜 잘 읽히고 오래 기억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마주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주류가 되고 있는 시대에도 글 쓰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그 출발점이 글쓰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럼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쓰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고 싶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SNS 하시죠? 거기에 올리는 짧은 글들 덕분에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글쓰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SNS에서 오인태 시인의 짧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 많은 탱자나무 가시가 그 많은 탱자를 상처 하나 내지 않고 품고 있다니, 이런 구절인데요. 절묘하죠. 물론 누구나 이런 시를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잘 쓴 글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합니다. 왜 글을 쓰는 건 이렇게 힘이 들고 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건 바로 누구나 글을 잘 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한테는 어깨에 힘을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려움. 스키나 서핑 같은 거 해보셨나요? 처음 스키나 서핑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드 위에 서서 눈이나 바다를 바라볼 때는 정말 아득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고 나면은 그게 별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그냥 시작해보세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찬실이 있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를 보면은 글을 처음 쓰게 된 윤여정 할머니에게 찬실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요. 일단 아무거나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찬찬히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서 고쳐보십시오. 한 번에 써지는 글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는 게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는 소재로 한번 글을 써볼까요? 퇴근하면서 신호등을 보고서 느꼈던 점을 얼른 메모를 해서 글로 써봤습니다. 신호등, 출퇴근길에 매일 지나는 을지병원 사거리, 공교롭게도 내가 건너지 않는 횡단보도에만 차례로 파란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신호등도 결국은 바뀐다는 것이다. 인생의 기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기다리면 신호등은 바뀐다.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길게 보자. 빨간불도 언젠가는 꺼진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난 걸 그때그때 써놓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의미 있는 글이 탄생하기 힘들겠죠. 잘 쓴 글은 대체 뭘까요? 어휘력이 뛰어난 글일까요? 감정을 잘 전달하는 글일까요? 저는 하고자 하는 얘기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잘 읽혀야 합니다. 잘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의 첫 번째 조건인 거죠. 잘 쓴 글은 잘 읽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 글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은 대개 인상 깊은 첫 문장에서 나옵니다. 이성복 시인은 이를 두고서 다음 문장을 끌고 올 작살총 같은 한 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 유명한 첫 문장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은의 칼의 노래를 여는 유명한 첫 문장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일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오란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의 첫 문장은 또 어떤가요? 나는 지금 우물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우물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니 정말 이야기가 좀 궁금하지 않아지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첫 문장을 쓸 수 있느냐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결을 굳이 알려드린다면 첫 문장을 맨 처음 쓴다는 생각을 버려야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쭉 나열하고서 그냥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문장들을 이리저리 섞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주 선명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섞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첫째, 컨디션이 좋아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주 피곤하면은 글을 쓸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생활이 단순해야 합니다. 누군가하고 다투거나 빚쟁이에게 쫓기거나 이러면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되도록 사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었고 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모를 해야 합니다. 메모를 하지 않고서 한 번에 글을 쓰는 사람이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 매일 써야 합니다. 작가란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유머와 위트가 있는 글입니다. 유머와 위트를 곁들이면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잘 잊히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머와 위트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냐고요? 저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오래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처음에는 광고 카피 말고 다른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썼는데 열흘 만에 2세를 찍었고 5개월 만에 6세를 찍었습니다. 무명 작가였던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저 부부가 놀고 있다는 얘기만 써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다 집어들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제일 많은 평이 유머와 위트가 있어서 단숨에 읽혔다 라는 소감이었습니다. 그 예로 별똥별이란 짧은 글이 있는데요. 리뷰에 많이 등장을 했고 공유도 여러 번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말장난 같은 글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특이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별똥별, 꿈에 별똥별을 보면서 생각했다. 별은 아내를 주고 똥은 내가 가져야지. 그래도 별이 하나 남네. 사실 이 별똥별이란 시는 책을 낼 때 마지막까지 넣을까 뺄까 계속 고민하다가 넣었던 글입니다. 너무 장난스럽고 좀 말장난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책을 내고 나서 보니까 가장 많이 공유되고 가장 사랑을 받았던 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정희 시인의 시 중에 남편이라고 있습니다. 남편, 문정희.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문정희 시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솔직하게 쓴 건데요. 내가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가도 아차,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버리는 남자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웃음과 페이소스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승려 시인 한 분은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유언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술통, 모리아 세니안.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줘. 운이 좋으면 밑둥이 셀지도 몰라. 죽어서까지 술 마실 기회를 엿보는 승려의 마음이 굉장히 애잔하면서도 귀엽고 웃깁니다. 그런가 하면 달과 육펜스로 유명한 서머신 모험은 소설을 잘 쓰는 요령을 묻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쓰는 데는 3가지 원칙이 있으나 불행히도 그 원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죠. 이건 거의 100년 전에 쓴 글인데요. 짧은 글이라도 이렇게 유머와 위트가 있으면 더 훨씬 오래 기억된다는 걸 증명해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유머는 힘이 세지만 글을 쓸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그맨이나 코미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글 전체를 유머로 점철시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글이 깊이를 잃게 되기 쉽죠. 유머는 양념처럼 살짝 들어가야 더 효과적입니다. 마치 감칠맛을 넣는 것처럼 말이죠. 글쓰기는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책을 쓴 헐리우드의 극작가 로버트 맥기는 재능이란 곧 참을성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글쓰기를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글에 유머와 위트를 더하면 당신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유머와 위트 있는 글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글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대의 지식 온. 여러분의 지식을 온시켜줄 오늘의 결론은 유머와 위트 있는 글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준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식을 온시켜준 저는 편성준입니다.